우리에게 서름을 너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구나. 이대로는 못 살겠다며 떨리는 가슴으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이루겠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특별 생방송 일자리가 미래다 진행을 맡은 박영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서은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일자리 창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는데요. 이번 주는 우리 사회 뿌리 내린 일자리 차별 문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664만 명,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죠. 우리 사회의 많은 비정규직들은 여전히 고용불안, 저임금의 이중고 속에서 직장 안에서는 또 차별과 맞서 싸우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회 통합과 경제 발전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이룰 수 없다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일자리 차별을 없앨 수가 있을까요? 이 시간에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여야의 대표적인 노동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지난 국회 때부터 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쭉 6년째 지금 그 맏언니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자, 한 의원님은 이제 당 대변인도 하셨죠. 노동자의 대변인, 민주당의 대변인, 어느 쪽에 더 애착이 가십니까? 호칭에. 둘 다 굉장히 마음에 드는 호칭이긴 하는데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노동자의 대변인으로 불리는 게 훨씬 더 애착이 많이 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용 불안 또 저임금에 이제 시달리고 있는 게 비정규직인데,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일을 이제 도맡아 하고 있는 것도 비정규직이지 않습니까? 자, 특히 이제 이게 위험의 외주화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인데, 한정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VCR 초반에서 본 VCR에서도 그 청소 노동자 병원에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그 바늘에 찔리고 하는 것들. 만약에 그분들이 그 병원에 직접 고용되어 있는 정규직이었다라고 하면 병원장을 비롯해서 그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과연 그렇게 두고 있었겠는가? 아니죠. 근데 그 업무를 외주화 시켰으니까 우리는 그냥 책임지지 않는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건 하청업체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라고 하는 위험의 외주화뿐 아니라 위험을 실질적으로 생산해낸 생산자로서의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노동시장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에도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되어 있어서 원청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을 지우겠다. 그래서 공동 책임하에 안전한 가운데서 우리 근로자들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우선적으로 들어갔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원청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는 것이 1건 정도라고 하면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산재를 당하는 것이 한 4건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많은 정도의 위험을 그야말로 하청에다가 이렇게 덤태기 씌우듯이 넘기고 있는 상황인 것이라서 최근에 아마 우리 시청을 하고 계신 분들도 대형 산재 사고가 나서 사망 사고가 꽤 있었는데요. 네. 그 사망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대개는 다 정규직이 아니라 원청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라 하청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막아나가는 것이 정말로 진정으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위험의 생산자가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원청과 하청업체가 공동 책임지게끔 하고 또한 아주 극심한 위험, 우리가 흔히 말해서 유해 위험 작업이라고 아예 좀 명명되어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은 하청을 하지 않고 원청이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서 그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당장 일자리가 약간 아쉬운 점도 있는 미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구직자들에게는 어떤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일자리 모델의 예로 여겨지기도 하거든요. 보다 많은 지역으로 탄탄하게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정책도 뒷받침이 돼야 할 텐데 정부 여당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굉장히 많은 숙제가 사실 광주형 일자리라고 하는 6글자에 들어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저희가 VCR 통해서도 봤습니다만 80년대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별로 없었지만 지금 엄청난 격차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 대기업의 성장은 어디서부터 기인했었는가를 복기를 해보면 결국은 대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1차 협력업체는 다시 자기들의 이익을 어느 정도 보전하기 위해서 2차 협력업체의 희생을, 또 네. 2차는 3차에. 즉 다시 말해서 지금에 존재하고 있는 대기업은 일정 부분 속해 있었던 하청업체들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성장을 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또는 대기업과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기업이 골고루 잘 사는 형태의 노동자를 양산하는 형태로 가지고 가려고 하면 사실은 이 광주형 일자리에서 우리가 조금 배제하고 있는 사와 노와 사 간에 아주 큰 담대한 결정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은 중앙정부가 아주 좀 많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광주형 일자리로 해서 만들어지는 흔히 말해서 대기업사의 어떤 일자리뿐 아니라 그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하청업체가 직무에 따라서 대기업에 속해 있건 또는 하청업체에 속해 있건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퍼져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 광주형 일자리가 광주형 일자리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서 대한민국 전반의 경제를 다시 한번 어찌 보면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도 작동이 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 중앙정부와 저희 정부 여당이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고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하는데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노사관계, 원하청관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긴 하지만 또 어느 가능성을 본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보다 좀 나은 그런 사례들을 한번 직접 해외 취재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는데요. 한정혜 의원님, 자, 이 네덜란드와 스웨덴 사례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좀 시사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시사점이 많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말하는 뭐 계약직, 기간제 또는 파트타임 이게 단순하게 근무 형태가 다른 것이죠. 고용 형태가 다른 것인데 일은 같은데 임금이 차별되는 것. 이것들이 결국 우리 사회를 통합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비정규, 저임금, 고용 불안. 이 세 개가 연결되어서 같이 가는 한은 우리 사회가 아마 한 걸음 더 발돋움하는 데는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사실 이번 정부에서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특히나 지금 청년들이 새로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 정규직이 아니면 거의 내 인생은 끝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현실들,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전달해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방식의 비정규직을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주로서의 우선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스푸드, 청주 한국병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정혜 의원님, 굉장히 좀 공감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일단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건 민간 영역에서 비정규직이 98%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겠죠. 저희가 일단은 정부가 모범적인 고용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제도적인 부분으로 사실은 민간 영역에 정부가 이미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S푸드나 한국병원처럼 정규직화로 전환을 할 때 사실 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지원을 인건비를 보전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업주들이 그렇게 아주 흔쾌하게 거기에 좀 응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응답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럼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라고 보면 아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하는데요. 그 해당 회사를 하나를 보면 동일 노동이거나 동일 가치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주고 있는 것들이 아마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찾고 지도해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차별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가 좀 감시도 하고 또 지원도 하고 하는 역할들을 해서 가능하면 지금 거의 뭐 90% 이상 민간 부문에서 존재하고 있는 비정규직과 관련한 부분들을 정규직화로 좀 빠른 시일 내에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많이 기다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아마 이제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차별당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본인들이 차별 시정 제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권리를 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히려 그런 차별 시정 제도를 통해서 요구를 하면 내 일자리가 혹시 또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사실은 못하고 계신 것들도 많은데요. 그런 것들까지 정부가 좀 속속들이 잘 챙겨서 차별 시정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